호남의 평화를 지키는 기억의 터, 호남 호국기념관. 2020년 11월 13일 개관, 순천에 위치한 호남 지역의 유일한 국가수호 기념관입니다. 6.25 전쟁 당시 호남은 주요 격전지는 아니었지만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호남 호국기념관은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전합니다. 포화 속 병원, 세계가 보낸 희망.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알아보아요. 첫째, 6.25 전쟁 의료지원국 6개국에 대해 알기. 둘째, 각국의 야전병원이 가진 특징을 구분해보기. 셋째, 의료지원 부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기.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어요. 이에 긴급히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몇 차례 결의를 합니다. 첫째, 북한의 침략 행위 중지 및 철수 요구. 둘째,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원조 제공. 셋째, 한국 민간인에 대한 구호. 이를 통해 유엔 회원국을 비롯한 총 6개국이 의료지원부대 파견 의사를 밝혔어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총 6개국이 순서대로 한국에 도착했어요.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순서로 파견을 왔습니다. 가장 먼저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나라는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은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신분을 가리지 않고 치료했어요.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답니다. 스웨덴 의료진의 파견 기간은 6개월이었지만 대부분 연장하거나 재파견을 하여 총 6년 6개월간 치료했어요. 한국에 주둔한 의료지원 부대 중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답니다. 생각해보아요. 각국의 의료지원부대는 전부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만약 내가 의료지원부대로서 한국에 파견 온다면 어느 곳에 거점을 두고 싶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서 적어보아요. 오늘의 퀴즈. 스웨덴 의료진은 민간인, 노무자, 북한군, 중공군 포로까지 치료했을까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알맞은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아요. 다음은 인도의 제60 야전병원이에요.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는 유엔의 군사 지원에 대해서 기권했지만 한국의 의료 지원을 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이 있는 60 야전병원 부대 파견을 결정했어요. 생각해보아요. 인도는 왜 6.25 전쟁 당시 군사 지원에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의료지원 부대는 파견하기로 결정했을까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적은 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인도 의료진은 본대와 분견대로 나누어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어요. 또 미 공수부대와 함께 공수낙하를 개시해 전쟁터에서 부상병을 치료하기도 했답니다. 중공군이 야전병원 본부를 공격해 사상자가 발생하였지만 인도 의료진은 응급조치만 받고 부상병 치료에 힘썼어요. 다음은 어느 의료지원부대의 부대기일까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알맞은 곳에 점을 선으로 이어보아요. 세 번째로 파견 온 나라는 덴마크예요. 덴마크는 덴마크 코펜하겐과 미국 뉴욕을 오가던 8,500톤급 상선 유틀란디아호를 병원선으로 개조해 운영했어요. 덴마크는 다양한 혈액형을 가진 의료진 100명을 선발해 한국에 파견과 치료를 시작하였답니다. 생각해보아요. 왜 다양한 혈액형을 가진 의료진으로 구성했을까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내 생각을 교재에 적어보아요. 유틀란디아호의 선장 카이 해머릭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어요. 병상이 비었으면 민간인도 태워라. 대한민국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지나요? 네 번째로 소개할 의료지원국은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는 의료지원에 앞서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 결의안에 찬성하고 물자와 현금 또한 지원해 주었답니다. 노르웨이 의료지원 부대는 하루 평균 8번 수술을 진행했고 전투가 치열할 때는 하루 64회에 이를 정도였어요. 참전 기간 동안 진행한 수술이 9,600여 건에 달한 노르웨이 의료지원단이 치료한 환자 중 사망한 이는 1.2%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한 노르웨이 의료진이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내가 의료지원단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편지를 썼을 것 같나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국에 파견온 의료지원 부대원이 되어 고국으로 편지를 써보아요. 다음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는 당시 UN 비회원국이었지만 한국에 이탈리아 제68 적십자 병원을 파견했답니다. 생각해보아요. 왜 UN 회원국이 아니었음에도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했을까요? 이탈리아 적십자병원의 유물, 사진첩이에요. 사진첩에 들어갈 의료진의 모습을 상상해 그려보아요. 이탈리아 의료진은 정전협정 이후에도 당시 결핵과 기생충 환자가 많았던 한국에 남아 활동하면서 이들을 치료했어요. 마지막으로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나라는 독일이에요.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전후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한국에 야전병원 파견을 결정했어요. 독일 의료진은 임상수련과 의료진 양성 사업을 시행할 뿐 아니라 많은 신생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이것을 지원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한 후 답을 적어보아요. 특히 스칸디나비아 3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정전협정 이후에도 메디컬 센터를 건립해 10년간 공동 운영한 후 우리 정부에 인수했어요. 이는 오늘날 국립중앙의료원의 모태가 되었고 의료 환경 수준과 기술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답니다. 이 나라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재건하는데 최소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이에요. 이와 같은 예상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빠르게 전란을 극복하고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어요. 이제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답니다. 생각해보아요. 우리나라는 전쟁 후 어떻게 빠르게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유와 평화가 있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생각해 교재에 적어본 후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아요. 의료지원부대와 관련한 유물을 보며 우리나라를 구호해준 의료지원부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되새겨보아요. 이상 수업을 마치며 우리 친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약소국을 도와준 세계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과 관련하여 나만의 야전병원 무드 등을 만들고 꾸며보아요.
오늘 배운 내용이 담겨 있는 호남 호국기념관 특별기획전, 전쟁 속 혼란, 따스한 손길을 관람해 보아요. QR코드를 인식하면 모바일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답니다.